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구자원 매니저고요. 저는 현재 네트워크기술원에서 코어 네트워크 가상화와 그다음에 SDN, NFV 관련된 네트워크 진화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17년도 SK텔레콤 네트워크의 가상화 추진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왜 이 가상화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15년도부터 해서 한 3년 차 정도의 가상화 네트워크 상용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레슨 런드가 좀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7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SDN NFV 기술을 얘기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의 텔코 사업자 측면에서 이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이제 텔코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갖고 망을 디플로이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TCO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하드웨어 박스를 딜리버리 한 다음에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구성을 했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구성을 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TTM 자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트워크는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요 뭐 LTE에 계속 진압한인 LTE-A 프로까지 계속 디플로이 하면서 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억세스나 이런 쪽은 여전히 그 가상화가 아닌 기술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고, 코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15년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가상화를 기본 원칙으로 현재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SDN NFV 기술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렇게 그 벤더들이 직접 그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어떤 벤더 스페시픽한 하드웨어 위에 올라갔던 기능들을 뭐 이런 범용 서버, 보통 이제 그 X86 서버 같은데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NFV 기술이 되길 거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SDN 기술이 그 기존에 이렇게 좀 이 각 장비별로 나눠졌던 기능들을 이렇게 중앙 형태로 컨트롤러를 위치시켜서 전체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필요한 기능들을 뭐 앱처럼 쉽게 개발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DN하고 NFV 기술이 현재 텔코 네트워크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TCO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사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ATCA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한식이라고 하는 한 박스 자체가 한 10억 정도 되는 단가였었는데, 지금은 이 동일 형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뭐 X86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X86 그러니까 DL380 같은 서버 기준으로 한 10개의 서버를 가지고서 한식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을 많이 붙인다 하더라도 한 3, 4억 정도의 10억 정도의 하드웨어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벤더 스페시픽 하드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하드웨어에 재활용하는 문제점도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벤더가 요구하는 어떤 비용에 맞춰서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NFV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범용 서버를 손쉽게 마켓에서 사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벤더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분리구매 자체도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그 벤더 종속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SDN NFV 기술을 쓰게 되면은 사실 오늘 이 T 대우 포럼 주제에 맞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보다는 다양한 벤더들의 소프트웨어들을 손쉽게 텔코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측면들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리 자체가 에코를 다각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DN NFV 기술을 쓰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좀 보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보다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더 이해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벤더들이 제공했던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텔코 사업자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텔코 벤더들은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하드웨어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측면들도 많이 감소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T 벤더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스코, HP 또는 오라클 같은 IT 벤더들의 어떤 역할들이 기존 텔코 시장에 새로 포함이 돼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독립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벤처의 소프트웨어들이 손쉽게 텔코 네트워크에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SDN NFV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 네트워크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측면의 이점이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TTM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디플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거나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K텔레콤 네트워크는 이 패킷 교환기라고 하는 EPC 뒷단에 다양한 네트워크 부가 장비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각 장비 하나하나를 이제 망에 전체 투자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망에 필요하냐 아니면 투자비가 얼마큼 되냐 해서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 펑션 기능이 위치했을 때 이 투자 자체를 전체 2,700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제 6개월 이상 정도의 이런 고민을 통해서 망에 설치하는 시간과 돈 관련된 부분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SDN FV 사용하게 되면은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가 되겠죠. 서비스 체인 형태로 필요로 하는 가입자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기능들을 설치하고 그 관련된 트래픽들을 SDN 기술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그 어떤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실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가상을 하면서 얻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망에 뭐 신규 도입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통 하드웨어를 발주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고 운영 국사에서 인수 시험을 하고서 서비스 런칭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길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SDN NFV 기술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기간들을 한 2, 3주 내로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크게 저희 가상화 기술 자체가 사업자들한테는 큰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럼 과연 내 사업자 입장에서 신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냐? 사실 저희가 15년도만 해도 이 가상화 기술 자체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뭐 네트워크 슬라이스라든지 서비스 체이닝 관련된 니즈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뭐 기업을 넘어서 학교들도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좀 갖기를 원하는 좀 고객 니즈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맞춤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좀 어떤 사업화가 좀 발생하고 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SDN NFV 기술 자체가 많이 좀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하드웨어 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들을 분리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아시겠지만 뭐 EPC 교환기 같은 경우도 실제 올라가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UP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트롤 메시지 처리하고 있는 CP 자체를 분리해서 망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형태의 장비의 특성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지는 벤더들 거를 가지고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큼 있겠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는 여러 벤더들, 그러니까 여러 기업 고객들 외에도 학교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손쉽게 망에다가 각각 네트워크 슬라이스들을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5년 전부터 저희가 가상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한 PR 관련된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14년도에 기지국 가상화 관련된 POC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EPC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이제 8월에 IoT 대상으로 VPC 장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이제 음성 서비스, 지금 HD 보이스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도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DN NFV 환경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쉽게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된 것들을 쉽게 디플로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 자체도 같은 해에 상용화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벤더들이 딜리버리하는 이런 이제 EPC 장비 말고도 그 이제 SDN 기반으로 CPUP를 분리해서 UP를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는 SDN 베이스 VPC 자체도
같은 해에 이 POC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TE 서비스들도 현재는 가상화 장비를 통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는 장비를 작년 9월에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주국 쪽 그리고 이 코아 쪽 그다음에 전송 쪽에 SDN과 NFV 관련된 기술들을 현재 빠르게 지금 뭐 상용화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이후에 그 저희 네트워크에 도입되는 장비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상화를 원칙으로 해서 현재 투자와 사업화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 관련된 저희 이제 주 서비스인 패킷, 그러니까 데이터 서비스하고 음성 서비스의 장비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 현재 저희는 세 개의 그 운영 국사 쪽에 그 설치가 돼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B2B, 그러니까 B2B 쪽 EPC 장비 외에도 B2C용 EPC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성 서비스도 현재 가상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용 서버 위에 올라가는 가상 네트워크 펑션들을 관리해주는 요 오케스트레이터에 해당되는 마노 영역이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앤 오케스트레이션 쪽의 장비들을 보시게 되면은 각 VNF들 장비 업체들이 가져오는 이 VNF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버처 인프라 매니저들을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저희가 15년도에 상용화할 때만 해도 엣지 자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 장비 벤더들이 가져오는 이런 이 가상화 리소스와 가상화 리소스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는 이제 기능들을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VNF가 들어올 때마다 이 매번 이런 이 리소스를 관리해주고 리소스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계속 투자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작년에 그 제네릭 VNFM과 커먼 빔이라고 하는 저희 SKT 향으로 이 리소스를 관리해주고 리소스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제품을 현재 개발해서 운영 중에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NFV를 도입했을 때 구성이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럼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의 장비들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뒤에 설명드릴 저희 올해 계획에 관련된 어떤 그 큰 동인이 될 부분들인데요. 그 텔코 쪽 장비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텔코 서비스 장비들은 각 벤더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타이틀이 커플도 돼서 전용 장비 형태로 공급을 하고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 이제 후반,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전후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저희 장비들이 범용 서버 위에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IT 장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 고성능 그러니까 고성능이 필요하는 벤더 스페시픽 하드웨어 대신에 IT 범용 서버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근데 여전히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결합으로 인해 갖고서 그 벤더들이 이 자체를 함께 납품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NFV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이 네트워크 벤더별로 제공했던 장비들을 분리 형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분리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기존의 이렇게 IT 장비화보다 가상화 장비를 통해서는 범용 서비스 서버 위에다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용량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TCO 절감 측면에서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벤더들이 납품했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 네트워크 펑션들을 구매해서 망에 상용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상화는 되어 있지만 흔히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측면들을 사실은 2년 동안 가상화에 관련된 업무를 개발하면서 이슈들을 좀 파악을 해갖고서 레슨너드 형태로 어떤 문제 해결될지 좀 찾았고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리소스 자체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대규모 하드웨어 팜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렇게 벤더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이로식의 가상화 장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리소스를 공용으로 쓰고 그 리소스 위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운영 환경으로 변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측면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으로 요 하드웨어에 올라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구성에 따른 운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뭐 TCO라든지 TTM이 단축됐던 그 이점 외에도 네트워크의 어떤 유연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가상화를 해서 그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TTM을 단축을 했는데 그 앞서 저기 아토 리서치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운영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상화 장비들은 이 애완동물 형태로 잘 관리하기를 원해요. 뭐냐면은 아프면 약을 먹여야 되고요. 때가 되면은 계속 이렇게 미용실도 데려가서 그러니까 애견샵에 가갖고서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펑션들은 이런 애완동물 같은 운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역시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가상화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를 그냥 그 사육하는 개, 돼지처럼 뭐 개는 아니겠죠. 돼지나 소처럼 그 이 좀 무관심 속에서 운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죽어도 다른 이제 옆에 있는 이 그 가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 네트워크 형태는 요 애완동물 운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뭐 드렸던 것처럼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가상화되어져 있는데 기존의 텔코 장비처럼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뭐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액티브 스탠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케일 아웃 자체가 필요가 없죠. 장애가 발생하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 이런 생각의 변화가 좀 저희 텔레콤 쪽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쪽에서 변화를 해야지만 그 기존의 가상화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 애완동물 형태로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저희 텔레콤도 IT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어떤 그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런 측면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지금까지 경험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런 겁니다. TTM 단축됐습니다. 근데 TTM 단축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신규 구축하고 증선은 단축이 됐어요. 근데 그 가상화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처음 보는 게 생겼죠. 마노라고 하는 그 가상화 장비를 관리하고 가상화 장비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관리해주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엑셀이나 사람이 했던 어떤 네트워크 설계하거나 디자인한다고 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됐는데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자체 이용 자체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상화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 실제 인터워킹 하고 있는 장비들은 PNF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되지 않은 장비들하고의 연결 자체는 그 마노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 그 전체 네트워크가 가상화되지 않는다면은 이 TTM이라고 하는 측면의 이점도 그닥 크지 않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레슨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유연성 측면도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오픈스택을 저희가 사용해서 가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자원은 가상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자원 자체를 가상화하게 되면은 성능이 한 7분의 1로 떨어져요. 지금 장비들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트워크 자원은 가상화하지 않고 그냥 기존 방법처럼 PCI 패스를 써서 DPK 가지고서 어떤 범용 서버 위에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형태 운영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 하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리소스가 있는데 네트워크 리소스가 있어도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올리려면은 사전에 그 네트워크 리소스에 설치되어져 있는 리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맥 어드레스에
어떤 네트워크 포트 장비들 연결할지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 디시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올릴 대상 리소스에 대한 걸 사전에 그러니까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용을 못하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SDNFV 기술을 쓴 가장 이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OSS라고 하는 장비에서 네트워크에 장애가 인지되게 되면은 장애 인지한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되다 보니까 이런 액션들 자체도 기존의 스탠바이 장비가 아니라 리소스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새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작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네트워크 유연성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가 이런 네트워크에 수집된 정보들을 뭔가 어널리틱스를 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현실은 자동화를 못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빅데이터에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케이스에 어떤 장애가 날 것 같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 어널리틱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맞는 액션을 정의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텔코는 이게 이 가축처럼 다루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얘가 좀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에 바로 치유합니다. 무슨 얘기냐게 되면은 저희가 그 수집된 정보들 자체가 이미 다시 쓰기에는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이런 환경들 자체들이 어널리틱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약간 뭐 이용 방법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가상 환경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쪽에서는 가상화 되게 되면은 모든 게 소프트웨어 되기 때문에 뭔가 어널리틱스를 해서 장애가 나기 전에 망해서 알아서 이 문제가 뭐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 이런 액션을 취하자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널리틱스 자체를 잘 활용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널리틱스 자체 이용해서 뭔가 실시간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위한 환경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어떤 자동화된 RM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재미난 게 가상화를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분리구매합니다. 실제 분리구매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하드웨어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에 약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언번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서비스를 올리려면은 이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뭐 네트워크 카드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CPU 타입은 뭐야 되고 메모리를 얼마 이상 제공해야 되고 가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측면에 한계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상화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스케일링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건 사실은 이제 저희도 문제고 저희한테 이걸 공급해주고 있는 벤더도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 가상화 환경, 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그 가상화돼 있지 않은 구조에서 개발됐던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그냥 하이퍼바이저 통해서 생성된 VM 위에다가 올린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전히 RM 기능, 어떤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화의 이점을 쓰지 않고 그냥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케일 아웃이나 그런 자체 니즈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상 환경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측면들이 어떤 CPUP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가상화를 자유롭게 해서 그 다른 서비스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성격을 가지려면은 스테이트리스한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지 않게끔 이 어떤 시스템들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레슨런들을 통해서 그 17년도 과제 방향을 이제 한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좀 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서 정말 가상화 측면의 어떤 텔코 진화가 이 어떤 회사 입장에서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불안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새로 만드는 어떤 비즈 측면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 기능과 그거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어떤 그 준비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신속성과 유효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는 측면으로 기술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기술을 실제 뿌리를 내리고서 싹을 틔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텔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측면의 텔코 데이터 센터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기능을 가상화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측면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장애가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널리티스 측면들, 그다음에 가상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손쉽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측면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뭔가 가상화 환경에 맞는 운영 방식으로 기능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17년도의 과제를 특징들만 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텔레콤의 네트워크 구조는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돼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물리 장비가 있던 이 위치에 가상화 장비가 도입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벤더들이 가져오는 사일로식 가상화 장비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벤더별로 공급하고 있는 마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노 영역에 해당되는 뭐 빔과 VNFM 관련된 장비들이 추가되게 되면서 기존의 물리 장비와 가상화 장비가 혼재되는 이 장비실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비별로 사이로식으로 가상화를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이 가상화 측면에 이점을 쓰지 않으면서 예전 방식대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여전히 이 NFV 쪽은 현재 자동화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설정이나 인접 장비들과의 어떤 구성 자체들은 수작업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은 저희 생각에는 가상화 갔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냐 해서 티슈 효율 개선이 될 거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자원들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이제 공통 자원 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자체가 사일로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연결 구성을 리프스파인 형태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원과 이 자원이 올라가는 네트워크 자체들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PC와 IMS 모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운영의 기능들을 올 액티브 형태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NFV 쪽 말고도 SDN 쪽을 포함을 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과 구성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매니지먼트 쪽을 자동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장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언번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풀 만들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하드웨어는 특정 VNF가 올라가기에는 이제 오버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VNF들은 이 특정 하드웨어밖에 안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고성능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범용 하드웨어이지만 일단은 DC 스케일 자체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 자체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이 텔코 장비다 보니까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자원을 가상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처리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DPDK 기술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DPDK 기술 쓰다 보니까 여전히 CPU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 하나는 이 DPDK 자체를 CPU 자원을 쓰지 말고 특정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스마트 닉 또는 프로그래머블 닉 또는 뭐 FPGA 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쪽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좀 도입을 해서 일부 고속 처리가 필요한 장비들, 그러니까 기능들은 이 특정 하드웨어에 좀 처리해보자라고 해서 데이터 플랜 가속 관련된 기술들도 함께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까 일정상에 PR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작년에 특정 벤더랑 해갖고서 CPUP를 분리한 후에 UP 쪽의 일부 기능들을 DPDK를 썼는데요. 일단 이 CPU를 쓴 게 아니라 스마트 닉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처리했고요. 실제 절감 효과들은 기존의 똑같은 범용 서버에 올라갔지만 이
스마트 닉을 통해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뭐 40% 이상의 비용 자체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 그 1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자체도 일단은 DC 스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플랜 관련된 가속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고가용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장비별로 이런 거죠. 세션을 관리하고 있는 장비라면은 이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DB를 각 장비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DB 자체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2중화가 아니라 3중화, 4중화를 통해서 그 DB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일 아웃을 한다든지 또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트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은 스테이트리스 형태의 구조를 가지도록 이제 고도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RM 방안들도 기존의 이런 물리 장비 쪽이 그러니까 같이 혼재 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방안들도 기존의 어떤 사전에 시나리오가 정의되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네트워크 자체의 유연성을 통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티슈 효율을 개선하고 고성능을 보장하고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로 그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과 거기 올라가는 VNF들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오버해가지고 제가 막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 저희의 이제 민낯을 드러낸 얘기지만 뭐 텔코의 현재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 요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음 그 세션이 이제 패널 토인데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그 첫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구자 매니저님 잠시 그 질문 네. 마이크 네. 질문이 OSS NMS가 대형 시스템일 텐데 어떤 스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이며 분산형인가요? 중앙 집중형인가요? 최대 성능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OSS 쪽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OSS 장비 자체는 현재 가상화 위에 올라간 형태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그 아마 뭐 여기 질문하신 분들 자체는 저희 텔레콤 쪽에 비즈니스 관심 많으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NG OSS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RFP가 나가고 벤더가 선정돼서 현재 개발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가상화 환경에 올라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가상화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이제 5G를 포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 네트워크와 현재 그 피지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LTE 네트워크를 포함을 해서 종합 관제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좀 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포럼에서 따로 준비한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인데요. 저희 패널 토의는 사실 그 포럼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이번 저희 주제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패널 토의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패널에는 어렵게 저희가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DJF 아테나 대표 정혜연 대표님하고 블루포인트의 이용관 대표님 두 분은 이제 VC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나임 네트워크스의 안종석 전무님, 아토리서치의 송영주 소장님 아까 저기 일부 세션에서 이제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SK텔레콤 대표로는 5G 테크랩의 조성호 랩장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저희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생태계 현황과 혁신 방향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을 맡아주실 모더레이터는 윤민근 매니저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5분을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